여러분 안녕하세요. 마더스 가든입니다. 예쁜 사랑물을 하원에서 사서 집에 가지고 와서 몇 달을 키우다 보면 어느새 핑크핑크한 잎은 다 초록으로 변하고 영 교감이 생기지 않는 그런 엉뚱한 애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시죠. 그래서 다육 매니아들이 가장 큰 사랑무에 대한 고민이 이렇게 초록으로 변해지는 이 잎을 어떻게 하면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릴까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많은 것 같아서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사랑무의 잎의 핑크색이 없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충분한 햇빛과 영양분이 부족할 때 사랑무의 핑크색의 잎이 없어집니다. 사랑무의 잎이 핑크색을 띠는 이유는 잎 안에 있는 적색 색소의 존재 때문인데요. 충분한 햇빛과 영양분이 없으면 적색 색소의 생산이 감소하여 핑크색이 점차적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낮은 온도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무는 온도가 10도씨 이하로 떨어지면 성장이 멈추고 이것 때문에 핑크색이 사라지는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병충해 때문인데요. 사랑무에 병충해가 감염되면 잎의 색깔이 변화되거나 엉겨붙어서 초록으로 완전히 다 변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의심해 볼 수 있는 이유가 과도한 수분입니다. 과도한 수분은 사랑무의 뿌리를 부패시키거나 뿌리가 죽어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잎의 색깔이 바래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무를 핑크색으로 키우겠다 하는 것은 다소 도전적인 과제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리면요. 첫 번째, 충분한 빛을 공급시켜 주자는 겁니다. 사랑무는 충분한 양의 빛을 받아야만 적절한 적색 색소가 발현이 됩니다. 따라서 가능한 경우에 창가에 놓거나 혹은 인공 조명을 사용해서 빛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충분한 물 공급입니다. 사랑무는 물이 부족하면 잎이 시들어져서 건조하게 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생장이 원활하지 않고 적색 색소를 감응시키는 그 요소도 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흙이 마르기 전에 물을 공급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온도와 습도가 중요한데요. 온도와 습도가 너무 높거나 낮으면 적절한 색상을 얻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따라서 18도에서 25도씨의 온도가 좋겠고요. 40에서 60%의 습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적절한 비료를 사용해야 합니다. 사랑무에 적절한 비료를 사용하기를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핑크색을 얻기 위해서는 특히 칼륨과 인이 풍부한 비료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적색 색소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다섯 번째, 잎의 상태를 확인하면서 사랑무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지 적절한 색상을 나타내고 있는지를 항상 관찰해야 합니다. 잎에 병이 든 경우에는 즉시 잎을 제거해 주거나 가지를 잘라 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여섯 번째, 정기적으로 가지치기를 하셔야 합니다. 사랑무는 정기적으로 가지를 쳐줘야 그 쳐준 가지에서 새잎이 나면서 적색 색소가 발현되기 때문에 이것을 적절한 색상을 얻는데, 핑크핑크한 색상을 얻는데 아주 중요한 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무를 키우실 때 주의할 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사랑무는 비교적 건강한 식물이지만 정말 그 적절한 관리가 사랑무의 여러 가지 형태와 색깔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너무 가습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사랑무는 가습에 민감합니다. 따라서 흙이 마르기 전에 물을 충분히 공급하되 너무 많은 물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물이 과다하게 쌓이고 빨리 건조가 되지 않으면 뿌리가 부패해서 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병이 생기면 사랑무가 골아버린다든지 잎이 쭈글쭈글해지는 그런 결과가 발생하거든요. 비료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사용법을 잘 지키셔야 되고요. 지나친 양의 비료를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과음은 식물의 성장을 방해하거나 잎이 탈색될 수 있는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너무 과한 비료로 인해서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너무 과도한 태양에 노출되는 것도 사랑무에게는 힘이 들어요. 사랑무는 햇볕을 좋아하긴 하지만
지나치게 강한 햇볕에 노출이 되면 잎이 화상을 입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창가에 직접 노출하는 것은 피해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 열대 식물과 함께 놓는 것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사랑무는 열대성 식물과 함께 놓는 것은 아주 피하는 것이 좋은데요. 왜냐하면 열대성 식물은 사랑무와 그 생장 환경이 정반대입니다. 높은 습도와 온도를 선호하는 열대성 식물하고는 정반대로 높지 않은 습도와 적절한 온도와 필요로 하는 태양의 양도 열대성 식물과는 거의 정반대이기 때문에 함께 놓아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냉기를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사랑무는 추운 온도에 노출되면 잎이 이렇게 부러질 수가 있고 후두둑 떨어뜨립니다. 여러분들 몇 년 키워보시면 사랑무나 아악무는 겨울철이 지나고 나면 잎이 하나도 없고 앙상한 가지만 있어서 버릴 뻔한 적 없으셨나요? 그러다가 봄에 한 3, 4월 되면 거기서 다시 잎이 처음부터 다시 피어오르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겨울철에는 창가에서 좀 떨어진 곳으로 실내 안쪽으로 옮겨주시는 것이 가장 좋고요. 따뜻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들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 물을 뿌리에만 주시기를 권장드릴게요. 사랑무의 잎에 물이 직접 떨어지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잎에 물이 묻으면 탈색되거나 부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곰팡이균이나 이런 것이 침투할 수 있기 때문에요. 사랑무는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뿌리에만 물을 주시기를 권장드릴게요. 사랑무는 상대적으로 강한 식물이지만 병충해에 감염이 될 수 있습니다. 가습이나 건조한 환경, 너무 강한 햇빛이나 너무 낮은 온도는 식물의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으며 병충해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규칙적으로 관리하셔야 하는데요. 사랑무를 규칙적으로 관리하면서 잎이 오염되었나 안 되었나, 오염물질이 있지는 않은지, 먼지나 오염물질이 축적되면 병충해 발생을 촉발시키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주의해 주시고요. 식물을 주기적으로 그 상태를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생물학적 방제와 화학적 방제가 있는데요. 목초액을 희석해서 뿌려주면 그 식물이 아주 왕성한 그 생육을 다시 발현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화학적 방제는 위험할 수 있어요. 필요한 경우에만 하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사용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그 농약에 표시된 그 라벨을 읽으시고 사용법과 농도를 반드시 숙지하셔서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사랑무를 핑크색으로 아주 사랑스럽게 키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조사한 모든 내용을 담아 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